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4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근대 문물의 도입. 요 파트 보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완쌤! 아니, 그동안 한국사 그렇게 쉽게 수업해 주시더니 이걸 지금 순서대로 해서 다 외우라고요? 굳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아주 가끔 가다가 이거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예전에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가 나오면 사실 여기 파트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통으로 다 암기하시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요 시대, 즉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당시의 대략의 문화, 요 문화랑 일제강점기 때 1920, 30년대의 문화 구분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고요. 특히 여기에 있었던 거랑 1920, 30년도에 있는 문화 구분하는 거. 그게 아니라면 한 요 시기랑 요 시기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거의 요새 웬만하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가끔 가다가 한 10회 정도 시험 문제보다 보면 아주 어렵게 요거랑 여기 정도 구분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대략 저는 크게 4개 정도로 나누어져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 포인트는 요 시대쯤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구나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8, 90%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아주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로는 막 요거를 시기로 구분하는 문제를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근데 아주 가끔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해드리는 차원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요, 여기 1883년에서 84년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85년에서 96년까지, 그 다음에 1897년에서 1904년, 그 다음에 1905년에서 1910년, 요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파트가 당시의 문화적 경향인데요, 요것은 1920, 30년도 문화랑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연도는 아실 필요 없는 것들이고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순서대로 간다고요. 자, 먼저 1883년에서 84년입니다. 교통통신 파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우박. 1883년이 어떤 해냐면요, 우리나라가 보빙사로 가던 해입니다.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 있죠? 가고 있는데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우박이 빡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손바닥만한 우박이 여러분 발 앞에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진짜 전기가 찌릿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박이 떨어졌더니 전기가 찌릿한 거예요. 전기가 찌릿한 거야. 1883년 보빙사 가던 길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료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박 전기 이걸로 끝나요. 이때 있었던 게. 이때 우정국이 열리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제일 뒤에요. 요건 다 83년들이고 84년도에 우정국. 요건 뭐 우편제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요때 우정국이 보편화되진 않습니다. 실행되진 않아요. 왜? 우정국 축하연회에 무슨 정변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갑신정변. 그렇지만 우정국이 요때 그 공식적으로 열리려고 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국. 83년도에 있었고요. 신문을 만들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방문국. 그 다음에 전황국. 화폐 만들었던 기관이에요. 전황국. 그 다음에 기기창. 기억나시죠? 중국에 보냈던, 당시에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 김용십이 뭘로 갔다 왔다? 맞습니다. 영선사 갔다 오고 나서 기기창, 무기 만드는 거 요거 있었죠. 그래서 요러한 우박 전기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뭐? 우박 떨어질 때 전기가 찌릿. 우와! 왜 잘못하면 이거 내 머리 맞았으면 죽었으니까 전기가 찌릿했겠죠. 그래서 나왔던 거 우박 전기. 우정국, 방문국, 전황국, 기기창. 괜찮죠? 네, 우박 전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문은 한성순보. 요거 하나 밑줄 그시고 살짝 요거 생각보다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한성순보. 최초 신문. 최초 신문입니다. 근데 요 순이라는 게 10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신문은
10일마다 나왔다. 10일마다 나왔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산학사. 원산학사 188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동문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동문학이라는 거. 공립으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거. 동문학. 이런 연도는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략 요 정도 시기. 한성 순보. 요건 선지로 많이 물어보니까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이거 벌써 끝났어요. 쌤 할만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자, 두 번째. 1885년에서 96년까지 약 한 11, 2년, 한 12년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통통신으로는 전등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전신. 전신이 뭐죠? 띠띠, 띠디, 띠띠, 띠디. 뭐, 이렇게 하는 거. 전신. 그 다음에 전등. 불을 밝히는 전등. 이게 85년, 87년인데 예전에 아주 어렵게 나올 때 막 이런 거 구분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요 시기쯤. 근데 보세요. 뭔가 떨어져. 깜짝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좋아하지만 얘기를 하죠. 등신? 이렇게 얘기하죠. 우박 좀! 우박! 깜짝이야! 등신,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가 약간 비서건데 좀 썼어요. 등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광해원. 그렇죠. 알렌,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을 만들게 되었었고요. 이게 광해원 만들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제중 바꿨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자, 신문은 한성주보. 한성주보도 기억해 두세요. 한성주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마다입니다. 7일마다. 교회 가면 뭐 줘요? 주보 주죠? 주보 주죠? 주라는 게 7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성주보. 86년에 만들어졌고요. 요것도 선지로 가끔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던 신문. 요것도 은근히 살짝씩 물어보고요. 또 요때쯤 되면 이제 여러 그 기독교계 학교들이 많이 나오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다음에 여기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뭐 경신학당이라든가 정신여학교 이런 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유경공원. 유경공원 8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입국조서입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교육입국조서는 몇 차? 맞습니다. 2차 가보개혁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차 가보개혁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할까요? 제 조카 은우. 은우야. 은우가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기억나시죠? 이게 2차 가보개혁 끝나잖아요. 그래서 30이란 건 뭐 플러스 뭐예요? 7 플러스 23이죠. 그래서 중앙은 7, 지방은 23도,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건 교육입국조서 말한다고 했었고요. 훈련대 시위대 있었고요.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권이 분리된 그런 모습 보여줬다. 이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다. 요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교육입국조서가 나오게 되면서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같은 여러 학교 등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성사범학교라든가 한성외국어학교 같은 학교들이 이때 만들어졌었고요. 벌써 끝났잖아요. 쌤 괜찮네요. 할만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요 다음입니다. 1897년부터 1904년까지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우리에게는 뭐 각각의 다 손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다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전화가 왔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센세이션이었겠죠. 1898년이었고요. 한성정교회사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성정교회사. 그 다음에 전차와 기차랑 같은 해에 들어와요. 1899년입니다. 전차, 그다음에 특히 전차 같은 경우는 어디 보면 많이 나옵니까?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거기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데 같이 전차. 지금 말로 하자면 이제 뭐 여러 신도시나 이런 데 이제 트램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리고 기차. 우리나라의 최초로 완공된 기차는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1899년 전차랑 같은 시기에 들어왔고요. 복수 한번 해볼까요? 원래 경인선은 부설권을 어디가 갖고 있었다가? 맞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다가 어디가? 맞습니다. 일본이 마무리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요때 독립문. 어디서 만들었죠? 독립협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독립문이죠. 지금도 서울에 독립문역에 가시면, 3호선 독립문역에 가시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명동성당. 뭔가 우리나라 한때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았었던 명동성당은요, 무려 만들어진 지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1898년도에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명동성당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연도보단 대략 요 시기 때쯤에 있었던 건축물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요. 명동성당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중원 있죠? 제중원에서 이름이 바뀐 게 약간 성격이 넘어왔던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연세대학교가 왜 연세대학교인지 아시죠? 연희 전문 학교와 세브란스가 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연대가 의대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연대 의대가 유명한 게 바로 이 세브란스. 이게 바로 연세의 그 세입니다. 세브란스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등장했었고요. 이것이 대한의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신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직전에 만들어졌었고요. 특히 뭐와 뭐 영문판과 순한글 신문이었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황성신문 1898년 저 말씀드렸죠. 황으로 시작되는 건 다 1898년이에요. 뭐 황성신문, 한국중앙총상회, 그 다음에 한국협회 다 1898년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주된 독자층이 부녀자 내지는 일반민들 1898년도에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누구? 베델과 양기탁이 발행인이었었고, 특히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이다 보니까 가장 애국적인 논설을 실었으며, 어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걸로 유명하다? 맞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서 여러 실업학교들이 등장했었고, 여성들의 권리를 조금 더 찾기 위해서 여권 통문이 돌게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순성 여학교 같은 학교도 만들어졌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1905년에서 1910년 요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교통통신으로는 경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인선 1899년 경부선은 일본이 처음에 놓기 시작해서 일본이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것이죠. 요것은 원래는 프랑스가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어디로? 일본이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요거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1910년에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요거 1910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요. 1910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해의원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간 보건소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09년에 자해의원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신문으로는 1907년에 신문지법으로 인해서 일제가 요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여러 이제 그 신문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10년 되면서 완전히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이제 폐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학교로는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면 어디 기억나셔야 돼요? 맞아요. 신민회. 복수 좀 더 해볼까요? 신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1907년에서 11년까지 있었습니다. 요 기간 안에 다 들어오네요. 그치.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이 민족교육을 이것이 좀 이제 가로막는. 그래서 요것으로 언론 막고요. 요것으로 교육 막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가 사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그러니까 1905년 전후해서 1910년까지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 1900년에서 한 1910년까지 약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문화적 경향입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일단 동학의 그 세력이 넘어오면서 천도교로 넘어갑니다. 천도교. 이건 동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손병희가 있었고요. 대종교. 나철 오기요로 대표되는, 특히 이 당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요. 당군에 대한 그 종교가 대종교가 되겠죠. 나철 오교. 이 나철 오교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오적 암살단, 그 을사 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도 있었고, 특히 이 대종교는 중광단이라는 무장 단체가 있었고, 이 중광단에서 확대 개편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북로군정서군. 우리가 이제 배울 청산리 대첩의 가장 주력 부대 북로군정서군의 시작이 바로 중광단이었고, 중광단이 대종교로부터 시작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교 구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으며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자로 가장 유명한 백암 박은식. 박은식은요, 유교 맞다, 유교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유교도 바뀌어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유교 이거 너무나 문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양명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행합일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 지행합일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해야 된다, 유교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논리가 어떻니 이론이 어떻니 그렇게 맨날 할 것만 아니라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었으며 그것이 유교 구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박은식은요, 민족주의 사학자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같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 연구의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셨던 분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불교 유신론. 우리 불교 바뀌어야 된다. 이거 불교 어떻게 할 거냐? 저 일제에 붙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만해 한용운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시인, 님의 친구. 와,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게 하면서 여러 그러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에 이 불교가 일제에 우리가 너무 붙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으며 국문연구소로 국어연구, 그 다음에 조선광문에는 역사연구에 대한 그런 단체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단재 신채호가 있죠. 그래서 독사 신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초를 알렸던 인물. 제가 이제 한 두세 강 정도 더 지나가면 박은식과 신채호에 대한 비교하는 문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트에서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두 인물 반드시 너무나 많이 나와요. 박은식과 신채호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때는 이제 문학의 새로운 경향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친일파로 변절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 초기 문학사에선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인물 최남선이 있습니다. 최남선은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거 많은 분들이 이 해가 썬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썬이 아니죠. 이건 씨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당시에 여러 선진 문물들이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소년이 그것을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체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새로운 형태의 시도 있었고요. 신소설, 뭐 이인직의 혈의누라든가 안국선의 금소회의록, 그 다음에 이해조의 자유종 같은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가가 가끔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사는 우리 것이고요. 가락, 리듬은 외국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사와 외국의 가락을 하이브리드해서 융합해서 만들었던 것이 되겠고요. 자, 잡지로는 뭐 소년이라는 잡지가 나오기도 했으며 외국 문학, 특히 뭐 성경이라든가 철로역정, 걸리버 여행기 등등도 나왔습니다. 자, 연극으로는요, 원각사는 사실은 이건 극장입니다. 원각사는 극장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은세계라든가 치악산, 이건 작품 이름이죠. 그러한 작품들이 원각사에서 그 시연이 되었었다, 공연이 되었었다라는 거 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사실은 여기 파트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요 내용이랑 이거 구체적으로 몇 년도였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대략의 요것이랑 제 강의 필기노트에 54강에 있는 20, 30년도의 문학이 있어요. 요거랑 구분만 하시면 돼요. 여기 파트는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거 파트는 뭐 민족의 정서, 이상화에 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뭐 윤동주의 서시,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이거 표현. 가끔 아주 난이도 최상 난이도를 위해서 제가 대비는 해드렸지만 여기 이 칸에 너무나 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쯤 이런 거 있었지, 우리 지금까지 언론 특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문들이 있었지 정도 쭉.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나마 더 가능성이 있다라면 건축 파트에서 독립문,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정 이런 거는 가끔 물어보니까 살짝 봐주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그 다음에 언론. 이 정도만 봐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56회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국가등록문화재 제506호라고 나와 있고요.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 신문이랍니다. 창간 당시에는 한글판 3면과 영어판 1면으로 한글판과 영어판으로 서재필은 미국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이 신문 어떤 신문이겠습니까? 당연히 독립신문이 되겠고요. 이 독립신문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해조신문이라는 것은 제가 뭐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발행되었었던 신문이 되겠고요. 제국신문은 주로 주된 독자층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이었었고,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습니다. 독립신문이 정답이죠. 정답 4번이고요. 황성신문 하면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1898년도에 만들어졌었다. 요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심화 55에서 갖고 왔습니다. 2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달의 역사 인물.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혼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일찍부터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우학회에서 애국개몽운동을 펼쳤으며 국권 피탈 과정에 정리한 한국 통사를 저술했고요.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운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소했던 바로 이 인물 누굽니까?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배감 박음식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진단학회는요, 이병도라든가 손진태 등등이 해당이 되고요. 여유당 전소를 간행하고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학운동은요, 정인보라든가 안재홍 이런 인물이 해당됩니다. 3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로 파견되었다. 3명 있었죠? 누구였었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이씨가 있었고요. 평양에서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던 인물은 누굽니까? 조만식. 5번.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여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박은식이 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공부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일본이 우리의 많은 영혼과 많은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꿋꿋이 우리 역사를 지켜왔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